어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각자 살 길 찾아봐야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어머니 그러고 계신 거 보면 아버지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니?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재산 정리요.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잖아요. 뭐라고?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무슨... 아니, 어머니, 저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건데 왜 자꾸 감정을 앞세우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재산 정리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미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현실. 현실이 뭔데? 네 아버지 장례 끝나고부터 한 달 내내 돈 얘기밖에 안 한 게 내 놈 현실이냐? 아, 진짜! 어머니도 좀 대범해지세요. 저희가 다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상속분을 달라는 거잖아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키운 내 자식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정당한 상속분이라는 게 뭔데? 집값 절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연금까지 합쳐서 저희 몫대로 나누자는 거죠. 숨이 막혔어요. 마치 얼음물을 들이킨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계실 텐데 큰 집 필요하세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네가 내 자식이 맞냐? 어머니도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도 진정 좀 해요. 아니, 저희가 무슨 페류나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 정도면 호상이시죠. 오히려 저희가 그 돈으로 더 잘 살아가길 바라실걸요. 아들은 끝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죠. 법이 그래? 자식이면 부모한테 도리라는 게 있어야지. 부모 등골 빼먹겠다는 게 너네 논리냐? 어머니,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김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아버님 돌아가신 김에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훅 찌르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제 남편의 죽음을 호상으로 여기며 그저 재산만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아들 내외의 방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더욱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어갔죠. 변호사까지 만나봤다면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더라고요. 어머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재산 분할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대요. 저희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 이미 변호사를 만났다는 말에 현기증이 났죠. 제 두 눈을 똑바로 보며 하는 말이 마치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사정 아버님이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5년이나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들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입장을 강요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최소한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모습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말이죠. 저도 모르게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가서 길바닥에 나 앉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네. 며느리가 옆에서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그 말 아니냐? 세상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여태껏. 여보, 우리 헛살았네요.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짜 짜증나게. 제 눈에는 이미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지만 스스로를 위해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너네랑 할 얘기 없다. 당장 나가라. 현실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문득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기억나더라고요. 장례식 날 아들은 첫날부터 늦게 왔어요.
제가 전화를 수없이 했는데도 받지 않더니 저녁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다나 하필 그날따라 그렇게 바빴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만 해요. 더 이상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피곤하다며 먼저 자러 간다던 아들이 친구들을 불러 장례식장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더군요. 저는 그때 믿기 힘들어서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은 거기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심지어 호상이라고 아버지가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조문객들의 대화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자 둘이서 저를 걱정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아들이 상주 노릇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친구들 데려와서 술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남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화장실 칸막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내내 휴대폰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더니 조문객들이 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돈 내외는 부조금 10만 원만 보내고 얼굴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 평소에 사돈이 아들과 우리 부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재산에만 관심 있던 아들 내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분명 예전에 우리 아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눈물만 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난 후 아들은 변호사를 만났다며 더욱 거세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죠. 어머니, 변호사님이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기만 했어요. 법적 권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급기야 직접 찾아와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하면 결국 어머니만 힘들어질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젖먹여 키운 자식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쌌죠. 며느리도 가세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애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라도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앞날을 계획할 수 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했어요. 여보, 듣고 있어요? 제발 도와줘요. 하지만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협박 문자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엄마,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변호사님이 내일 서류 준비하신대요.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는 거예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 오히려 제게는 각성제가 되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가족같이 절친한 친구였던 김 씨가 절 찾아왔어요. 평소에도 절 형수님이라 부르며 가까이 지내던 분이라 반가웠죠. 하지만 그분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수님, 제가 할 말이 있어 왔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아들 내외 때문에 형님이 많이 괴로워했어요. 작년에 며느리 식구들 사업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됐다고 아들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때 크게 다툰 것 같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그런 일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김 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형님은 아들 내외가 돈만 보고 달려들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해뒀다고 했어요. 모든 재산을 형수님 앞으로 돌려놨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김 씨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죠. 이건 형님이 전해달라고 한 편지예요. 전 이만 가볼게요. 기운 내세요. 김 씨가 돌아가고 한참을 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편지를 펼쳤죠.
그리고 그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아들이 간식까지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배입니다. 제가 까드릴게요. 남편은 아들의 달라진 태도가 의아했지만 기특하다고 생각했대요. 아들은 배를 정성스레 깎으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세금 면에서도 이득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보자 아들은 더욱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대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집도 제 앞으로 돌려놓으시면,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됐나. 그건 네 어머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저도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 지금이 적기라고요. 남편이 다시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제 권리를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옆칸에서 듣고 있던 환자는 놀라서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내 부모님 사업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서도 저를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아들은 병실의 작은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깎아놓은 배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대요. 항암 치료로 지친 남편은 겁에 질리고 그저 충격에 빠진 채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죽어서 주실 거예요? 그때는 또 어머니 앞으로 다 해놓으시겠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아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대요. 이러고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제 목숨 꼭 받아내고 말 거니까.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대요.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깨닫는 순간이었나 봅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됐구려. 미안하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 앞길은 든든히 닦아놓고 가요. 작년에 태우 녀석이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치고 갔소. 자기 앞으로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거절하자 변호사를 동원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했소. 그때 깨달았소. 우리 아들이 더는 우리 아들이 아니란 걸. 아들 내외가 빚을 졌다더군요. 자기들 명의로 빌린 게 아니라 며느리 가족 사업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정도로 심각했나 봅니다. 아들놈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소. 집문서도 예금도 보험금도 전부 당신 앞으로 해놨소.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다 처리해뒀으니 걱정 말아요. 내가 암 투병할 때 당신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간호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들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았소. 어차피 알아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나는 당신만 믿소. 김씨아우한테도 부탁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가시오. 근데 여보, 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오. 이렇게라도 당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다행이오. 살다 보면 자식이 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여생을 귀한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소. 임자, 거기서 오래 재미지게 살다가 나중에 또 만납시다. 많이 사랑합니다. 남편의 굵직한 글씨체가 제 눈앞을 가득 메웠죠. 편지를 다 읽은 제 얼굴은 눈물로 엉망진창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해졌어요. 슬픔도 배신감도 사그라들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결심을 헛되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김 씨를 자주 만났는지 이해가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김 씨가 오면 둘이서 내내 무슨 얘기를 속닥거렸는데 그게 다 저를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여보, 둘이 뭘 그렇게 속닥대요? 질투나려고 하네. 남자들끼리만의 그런 게 있다오. 당신 배 안 고파요?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듯 넘기곤 했었는데 아들 내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먼저 가게 되면 제가 고생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오후에 변호사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우리 집 마당이 보였죠.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우리 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아들이 찾아왔어요. 옆에는 젊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님이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전 아들의 말을 자르고 제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네가 변호사님하고 오신 걸 보니 이제 나도 할 말이 정리가 되는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나도 준비된 게 있단다.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변호사를 향해 말했죠. 변호사님, 아들 앞으로 먼저 떠난 제 남편의 재산을 요구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준비한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김 씨가 전해준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집문서, 통장, 보험 증서 모두 제 앞으로 이전이 끝난 상태인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도와드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냐고? 전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며느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작년에 사돈네 사업 때문에 빚을 졌다면서 그래서 네 남편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면서. 기억나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이가 찾아간 건 모르는 일이에요. 뻔뻔한 것들 그러고도 너네가 자식이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죠. 내 아버지가 그때 녹음해뒀더구나. 김 씨한테 다 맡겨놨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의뢰인님, 다음에 연락 주시죠. 아들이 변호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타령하고. 어머니, 저희가 너무 다급했던 거예요. 빚쟁이들이 자꾸 닥달해서. 빚쟁이? 아, 사돈네 가족 때문에 생긴 그 빚. 그거야말로 현실적으로 해결하시지 그래. 법적으로. 제가 당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자 아들 내외는 할 말을 잃은 듯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제발요. 이러시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원룸에서 살든 말든 상관없다던 네 마음과 똑같은 거겠지.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을 통해 이런저런 회유를 시도하더군요.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자식인데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죠.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을 돌보고 있어요. 장미가 피고 지는 걸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주말에는 김 씨 부부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요. 자식이 언제까지나 내 편일 거라는 생각.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봐요. 얼마 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영어 교실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묻더군요. 왜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우냐고.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거라고. 내년에는 홀로 해외여행도 가보려고요. 며칠 전에는 김 씨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이 보면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형수님의 모습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남편은 떠나면서도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요.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와요. 빚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들려요.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의 마음까지 저버린 자식에게 더는 마음 열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남편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김 씨 부부와 함께요. 매번 혼자 가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갔네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제가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보고 싶어요. 김 씨가 제게 말하더군요. 형수님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다고. 지난번에 아들이 찾아와서 김 씨한테도 사정을 했다네요.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하지만 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이제 형수님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맞아요. 전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제 삶에 더 충실해졌다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원을 가꾸고 점심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불러요. 저녁이면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더 없이 소중하죠. 조용한 거실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기도 해요. 며칠 전에는 여권을 새로 만들었어요. 내년 봄에 영어 수업 친구들이랑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에요. 남편과 함께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이제는 제 발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요. 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남편이 아프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매일 아침 공원 2바퀴는 기본이에요. 동네 수영장에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제가 물놀이까지 배우게 됐네요. 처음엔 무서워서 발만 담그고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레인 1바퀴를 도울 수 있어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아요. 전에는 남편 병간호하느라 제 건강은 뒷전이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가 건강해야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달 전부터는 한의원에도 다니고 있어요. 원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받고 있죠. 문화센터 원어민 선생님이 제 발음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세요. 처음엔 발음이 안 돼서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 이제는 짧은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내년 여행에서는 혼자서도 길도 물어보고 음식도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가 놀라워하더군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맞아요. 전 많이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제 모습을 찾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이 70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여자로 살고 있어요. 제 곁에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 씨 부부, 문화센터 친구들, 산책하며 만나는 이웃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론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여보, 이제 저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준 사랑과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나중에 만나요.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준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발판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에도 곁을 둘러보면 돌파구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노우즈의 열쇠는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특별한 하루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